통계는 자료를 정리하는 기술입니다. 학교 시험을 보고 평균을 구하는 것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는 것도 모두 통계입니다.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용량의 자료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계는 중학교 1학기에서 배우는 대수나 함수, 중학교 2학기에서 배우는 도형과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리고 통계는 수학과는 상관없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수학에 흥미가 없는 학생도 기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배울 것은 대표값입니다. 대표값은 많은 자료들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말합니다. 대표값을 잘 알려면 별량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별량은 점수, 무게, 길이 등의 자료를 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단어의 정의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단어를 편하게 사용만 하면 됩니다. 다시 대표값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대표값은 평균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했죠. 평균의 정의는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별량의 정의가 이해가 된다면 평균의 정의도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 평균 구하는 방법을 써놨는데 우리가 평균은 많이 구해봤기 때문에 차근히 생각하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표값은 많지만 우리는 중앙값, 최빈값 정도만 배우겠습니다. 중앙값은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이죠. 주의할 사항은 별량의 짝수개이면 제일 가운데 있는 숫자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겠죠. 두 개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빈값은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말 그대로 최빈 값이죠. 그리고 이것도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똑같이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값 모두가 최빈 값이 됩니다. 이번에는 줄기와 잎 그림입니다. 줄기와 잎 그림은 중요도도 높지 않고 많이 사용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료 정리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기에 좋은 내용입니다. 표 만드는 순서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내용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표 만드는 순서 1번은 별량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줄기, 덜 중요한 부분을 잎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 시험 점수가 있는데 시험 점수 중에서 12자리가 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12자리 수를 줄기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1위 자리 수를 잎으로 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줄기와 잎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표에 세로선을 긋고 이렇게 세로선을 긋고 왼쪽에 줄기를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써넣습니다. 별량에 있는 줄기의 값이 2에서 5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줄기가 2인 별량은 27이 있고 줄기가 3인 별량은 35, 39가 있죠. 그리고 줄기가 4인 별량은 40, 42, 또 42, 48, 그 다음에 줄기가 5인 별량은 53이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각 줄기에 해당하는 잎을 다 써 넣으면 이렇게 3번 그림처럼 줄기와 잎 그림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 표에서 줄기와 잎을 붙여서 읽으면 그것이 별량이 됩니다. 도수 분포표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는 모두 다 외워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계급인데 계급은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입니다. 여기서 일정한 간격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 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별량들을 이렇게 4개의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이 구간 하나하나가 계급입니다. 여기 계급, 이것도 계급입니다. 이 계급은 10인 구간, 이것도 10인 구간, 이것도 10, 이것도 10,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하나하나를 계급이라고 합니다. 계급의 크기는 이렇게 하나하나 나눈 그 구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 계급의 개수는 별량을 나눈 구간의 수, 여기 하나, 둘, 셋, 넷 구간의 수가 4개죠. 계급의 개수가 4개입니다. 이렇게 계급을 나누고 나면 그 계급 안에 별량들을 넣을 텐데요. 그 개수가 도수입니다. 각 계급마다 들어있는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수 분포표는 그 도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표를 말합니다. 도수 분포표 만드는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별량과 가장 작은 별량을 찾는다. 여기 시험 점수 별량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별량 그리고 가장 큰 별량 이렇게 2개를 찾아서 첫 번째 내용을 잘 참고를 해서 계급을 잘 만들어야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급을 만드는 일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여기 있는 예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27점에서 53점 사이를 10점 구간으로 나누면 4개의 계급이 생기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표에 모든 별량을 해당 계급에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해서 그것을 숫자로 적는 것입니다. 도수 칸에는 숫자로 도수들이 적혀 있겠죠. 이것이 도수 분포표입니다. 실제로 한두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입니다. 글자가 빨간색이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별표를 쳐줄까요? 히스토그램의 정의는 가로축은 계급, 세로축은 도수를 표시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말합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도수 분포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그려보면 내용이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처음에 도수 분포표를 만듭니다. 도수 분포표가 있어야 그것으로 히스토그램을 만들 수가 있죠. 처음에 가로축에 각 계급의 양끝 값을 쓴다고 했는데 여기 계급이 20에서 30, 30에서 40, 40에서 50, 50에서 60 이렇게 양쪽 끝값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세로축에는 도수를 쓰는 것이죠. 1명, 2명, 3명, 4명, 5명
가장 도수가 많은 것도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계급마다 도수만큼 직사각형을 그려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수 분포표보다는 히스토그램을 보는 것이 더 빨리 와닿겠죠. 조금 전 설명드린 히스토그램의 특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계급의 개수를 말합니다. 여기 직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이것은 요 계급이 5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직사각형의 개수가 5이기 때문에 계급의 개수도 5가 되겠죠. 두 번째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계급의 크기를 말합니다. 여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5죠. 이것이 계급의 크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계급의 도수입니다. 각 계급마다 도수가 여기 이렇게 왼쪽을 보시면 도수를 확인할 수가 있죠.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계급의 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량을 가지고 도수 분포표를 만들었는데 도수 분포표에 각 도수가 있겠죠. 이렇게 도수로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넓이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다른 계급과의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 구한 각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합쳐서 전체 넓이를 가지고도 자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정리에 대해서 배웠고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충분히 자료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게 또 있네요. 히스토그램으로 충분히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필요 없을 수는 있겠는데 여기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것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것은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네요.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 윗변의 중앙점을 차례로 그린 다음에 연결한 후 양끝에 도수가 0인 계급 하나를 추가하여 선분으로 연결한 그래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히스토그램에서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옆에 그림처럼 이렇게 가운데 점이 찍히게 되고 맨 처음과 맨 끝에 도수가 0인 점을 추가해서 이 점을 서로 연결해 주면 이것이 도수 분포 다각형이 됩니다. 내용은 쉽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런 도수 분포 다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도수 분포 다각형의 특징은 도수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히스토그램으로도 그것은 가능하긴 하죠. 도수 분포 다각형의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료 전체의 분포 상태를 연속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 분포 다각형이 만드는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똑같습니다. 히스토그램에서 넓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수 분포 다각형은 여기에 이렇게 잘라져서 없어지는 부분과 여기 없는데 계산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는 히스토그램과 똑같게 됩니다. 지금까지 통계에 대한 설명, 자료에 대한 설명,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통계는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응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